자, 오늘은 지난번에 규원가까지 했고요. 누앙사 문제를 보세요. 누앙사 88페이지 교재. 거기 보면 2003학년도 9월 모평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가를 보면 정약용의 구라고 하는 작품이 나와 있어요. 한자를 잘 보면 구자가 무슨 구자겠니 얘들아? 오래일 구자예요. 오래되다. 우자는 무슨 우자예요? 비우자. 그럼 비가 오래되는 걸 뭐라고 불러? 그렇지. 우리 조선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비가 계속해서 내리는 걸 장마라고 합니다. 장마. 장마는 보통 긍정적인 걸 상징해, 부정적인 걸 상징해? 부정적인 걸 상징해요. 그래서 제목을 일단 보고, 작가가 누구야? 정약용 선생님이죠. 그죠? 정약용.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기 때문에 이 장마가 지속되는 것은 사람들이 힘들게 사는 것을 나타내겠지. 그지? 백성들의 삶의 애환을 다룬 그런 작품이겠거니라고 처음 봤다 하더라도 그 정도로 좀 추측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자, 한시로 써져 있고요. 한시로 써져 있는 건데 왼쪽에 현대어로 해석이 돼 있어. 이런 게 오히려 더 쉽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봅니다. 궁벽하게 사노라니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 궁벽, 삼각형을 치고, 궁벽이라고 하는 단어는 시조가자의 상황을 알려주는 건데 가난한 것을 나타냅니다. 가난하게 사니까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 온종일 의관도 갖추지 않고 있네. 그랬어요. 자, 의관이라고 하는 것은 갓을 쓰거나 양반 도포자라 옷을 입거나 하는 건데, 자, 이걸 통해서 양반의 어떤 신분임을 알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그 온종일 의관도 갖추지 않고 있어. 왜? 너무 가난하니까 사람들이 찾아오질 않아요. 사람들이 찾아와야 남을 만나야 의관도 갖추고 하는 건데, 낡은 집엔 향난각시 떨어져 기어가고 그랬네. 향난각시는 밑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벌레의 일종이다. 초가집 같은데 가난한 집에서 사람이 안 사는 데서 사는 그런 벌레인데요. 그게 떨어져서 기어가고 있대. 낡은 집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낡은 집에 삼각형 치고, 황폐한 들판에 삼각형을 치고, 황폐한 들판엔 팥꽃이 남아있네. 그랬습니다. 이때 팥꽃은 그나마 팥콩 이런 거 먹을 거잖아. 그지? 그게 살짝 조금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많이 막 남아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팥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는 황폐한 들판이 중요해. 병 많으니 따라서 잠마저 적어지고. 자, 병에다가도 삼각형을 쳐놓고요. 가난한데 병까지 앓고 있네요. 글 짓는 일로써 수심을 달래보네. 그랬어. 자, 수심은 가난한 가운데서 근심, 걱정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수심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이 근심 걱정은 무엇에 대한 생각이야? 바로 이 백성들의 삶의 애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 자체가 백성들이 다 살지 못하는 상황을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글 짓는 일, 양반이고 책 쓰는 걸 좋아했고, 그래서 책을 쓰면 좀 바뀔 줄 알았는데 그러한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비 오래 온다, 형광펜치라고.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제목 구우가 되는 거예요. 장마. 비 오래 온다 해서 괴로워할 것이 있나? 날이 맑아도 또 혼자서 탄식할 것을 이라고 했네요. 자, 이 수심이나 걱정이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생기는 것만은 아니다. 맑은 날도 이 근심은, 걱정은 늘 있다. 이런 걸 마지막 부분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비가 직접적인 시조가자의 근심의 원인이 아니고 바로 이게 시조가자에게는 수심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날이 맑아도 혼자서 탄식할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나에는 박인노의 누앙사가 나와 있었는데 우리 전문 다 해석하면서 이 부분 딱 보면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부분이죠. 누앙사 마지막 부분이고요. 다는 시집살이 노래입니다. 다도 별표 하나 쳐놓고 자, 요자가 노래 요자예요. 노래. 그래서 시집살이 노래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민요입니다. 양주지방에서 불려지는 노래.
형님, 사촌 형님, 시집살이 어떻댔까? 형님, 동그라미 치고 청자. 지금 화자가 있는데 이 화자가 청자에게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큐를 던지고 있어요. 시집살이 어때요? 이렇게. 고추당추 맵다 해도 시집살이 더 매울까? 시집 3년 살고 나면 어쩌고저쩌고. 자, 거기서부터 앞에 한 문장 던지자 청자인 형님이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답이에요? 시집살이에 대한 답을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형태. 따라서 이런 건 대화체입니다. 명백한 대화체로서 주고받고 있는 형태다라고 보면 되고요. 고추당추 맵다 해도 시집살이 더 매울까? 그랬어. 시집 3년 살고 나면 미나리꽃이 다 편하고 장다리꽃이 다 편하네. 미나리는 사철이요 장다리는 한철일세. 형님 사촌형님 시집살이 어떻대까? 또 물어보면 시집간 지 사흘 만에 부엌문을 열어보니 거미줄이 가득하대요. 거미줄 삼각형. 잘 사는 집에 시집간 거야? 못 사는 집에 간 거야? 못 사는 집에, 가난한 집에 간 거야. 솥뚜껑을 열어보니 녹이 하나 가득하답니다. 솥뚜껑은 솥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야 되니? 먹을 게 들어있어야 되죠. 밥이 들어있거나 식량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녹이 들어있습니다. 녹에다가 삼각형. 아궁지를 들여다보니 각시풀이 가득하고 각시풀도 삼각형. 물독을 들여다보니 쟁개비가 가득하고 모기의 애벌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쟁개비 삼각형을 쳐놓고 12폭의 다홍치마 횃대 끝에 걸어놓고 들며 날며 나며들며 눈물 씻기 다 썩었네. 자, 그 부분은 뭐냐면 다홍치마 요 형님이 입었던 다홍치마를 빨아서 이렇게 빨랫줄에다가 걸어놨어요. 걸어놨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흘리는 눈물 있지. 눈물을 여기다가 다 닦았더니만 이것이 다 썩어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다홍치마는 알다시피 조선시대 때 여성들이 즐겨 입는 치마예요. 그래서 시집갈 때 다홍치마를 입고 가는데 어쨌든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거라는 거지. 좋은 건데 썩어버렸음을 알 수 있어요. 뭐가 심했기 때문에? 시집살이가 심했기 때문에. 힘들어서. 됐지? 그래서 과거와 현재를 대비시켜 놓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5번 문제 뒤에 가면 A2 중에서 화자의 현재 처지를 과거와 대비해서 부각시키는 것은 바로 5번이 되겠죠. 다홍치마가 썩어버리는 거. 5번이 정답. 그 위에 4번에는 표현, 다에서의 표현상 특징,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시오. 그랬는데 답이 1번이죠. 감정을 절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비유를 사용하는 건 맞아요. 비유를 사용하는 건 맞는데 더 매울까 뭐 이런 표현을 썼죠. 눈물 이런 단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자, 요거는 감정을 절제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겉으로 직설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이렇게 적어놔. 직설적으로 드러냄, 솔직하게 감정을 드러냄. 4번에 1번 선택지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답이 1번 적절하지 않은 거고요. 자, 3번 문제 봅니다. 3번에 보면 누항사와 보기의 윤선도의 만흥이 있습니다. 만흥. 만흥이 무슨 뜻이야? 흥이 절로 일어나다 이런 뜻이야. 저절로 흥이 일어나다. 이수입니다. 이수에 해당하는 건데 보리밥 푼나물을 알맞게 먹은 후에 보리밥 푼나물 동그라미 치고 소박한 음식 이렇게 적어봐. 바위끝 물가에 실컷 놀고 싶구나. 그남은 여남은 일이야 부러울 줄이 시랴 그랬습니다. 서리법을 썼죠? 부럽다 안 부럽다? 안 부럽다 이런 뜻이지. 안 부럽다. 그남은 여남은 일이야 그랬는데 자, 그 남은 여남은 일. 이때 이 그가 가리키는 것은 동그라미입니다. 자연 속에서 소박하게 살아가는 삶. 그지? 그러면 그 바깥에 남은 일은 이런 거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세속적이고 속세의 일, 정치와 관련된 일, 이런 일에는 관심이 있다 없다, 부러워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죠. 자기가 이렇게 자연 속에 와서 윤선도가 귀양 와 있어요. 귀양 와가지고 있는데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막 출세하고 이런 거 보면서 배 아파하거나 이러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자연 속에서 만족하면서 사는 거니까. 자, 나의 기억과 보기의 니은, 그남은 여남은 일이야 부러워할 줄이 시랴 그랬거든요.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밑줄을 끝까지 치세요. 부러워할 줄이 시랴까지 밑줄 쳐. 니은.
자, 기억은 뭐였어요? 기억. 그 밖에 연함은 일이야 생긴 대로 살렸노라. 누앙사의 맨 마지막 부분 기억납니까? 그죠? 자, 그 밖에 연함은 일이야 생긴 대로 살렸노라. 그럼 여기서의 그가 가리키는 건 뭐야? 식구가 비슷하죠? 그 밖에 남은 일일, 야, 내가 생긴 대로 살겠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이때 그가 가리키는 거는 뭐냐면, 앞에서 가난하지만 소박하게 살아가는 삶. 그죠? 그 밖에,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 외에 남은 일, 그건 그냥 생긴 대로 살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먹을 수만 있다면, 아주 가난한 삶이었잖아, 누앙사도. 그지? 임진왜란 한 이후에. 그 밖에 다른 일, 가난을 벗어나서 살아가는 일은 크게 출세하지 않아도 나는 그냥 생긴 대로 살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약간의 의미가 좀 다릅니다. 자, 1번 선택지를 보면 3번으로 와서 기억에는 마음의 평온을 얻은 화자의 심리가 담겨 있다. 맞죠? 만족하면서 그냥 살겠다는 거니까. 동그라미. 그 밖에 남은 일은 먹고 사는 문제를 말하는 것 같다. 동그라미. 안분지족의 정신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맞고요. 니은에서 그 남은 일은 현실에 대한 관심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어디가 잘못됐어? 않아. 여기가 잘못됐어. 현실에 대한. 이게 속세나 세속적인 거 정치가 바로 현실적인 거니까. 잘못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5번은 기억과 니은은 화자의 생활 지침이 되는 신념을 보여주고 있어. 맞는 말이죠. 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정약용의 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시를 쓸 때 대상이나 사회 현실을 정확하게 관찰하고 그려야 한다. 뛰어난 능력에도 불구하고 어두운 시대를 살았던 어두운 시대의 삼각형을 치고 이게 가에서의 제목에 나와 있다고 그랬죠? 구우, 장마에 나와 있어. 그는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하여 지식인의 고뇌를 작품으로 표현했다. 고뇌 삼각형을 또 치고요. 자, 이 고뇌는 농촌 생활에서 겪는 노동의 고통을 묘사한 거야? 대답, 묘사한 거야? 아니죠. 그래서 1번이 바로 정답이 됐어요. 오래 내리는 비는 어두운 시대에 다 설명했고요. 그래, 나머지는 안 해도 되겠네. 자, 1번 문제 정답은 3번입니다. 3번이고요. 나다에 비해서 정신적인 여유가 부각되어 있지 않죠. 정신적으로 고뇌에 차 있고 걱정하고 있어. 그러니까 3번이 잘못됐습니다. 5번 선지 한 번만 좀 볼까? 5번. 다는 가나에 비해 서민 생활의 상을 잘 그려내고 있어. 다는 시집살이온데 보면 시집살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서민층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지? 그런데 가와 나, 누앙사의 시적화자 박인노도 대감 출신이고 정약용도 대감 출신이죠. 그래서 서민이라고는 보기 어렵죠. 따라서 다는 가나에 비해서 서민의 생활상을 잘 그려내고 있다. 시집살이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5번은 맞는 거. 자, 다음은 2009학년도에 나왔던 6월 모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약용의 시와 누앙사가 나오고요. 다는 이 학교에 어떤 사람에게라고 하는 고전수필입니다. 자, 정약용의 고시를 보세요. 별표 3개 쳐놓고 아주 잘 나오는 고시입니다. 1학년 때 터닫기 시간에 고전시가 터닫기에 다 들어가 있던 시조인데요. 복습할 겸 자, 한시입니다. 제비 한 마리 처음 날아와 지지배배 그 소리 그치지 않네. 말하는 뜻 분명히 알 수 없지만 집 없는 서러움을 호소하는 듯 서러움의 삼각형 치고 자, 가작품 보면 화자가 있는데요. 화자에게 제비가 와서 뭐라고 지지배배 해. 에? 그건 뭘 말하는 것 같다는 거야? 집 없는 서러움을 하고는 것 같다. 그래서 느릅나무, 회나무 묵어서 구멍이 많은데 어째서 그곳에 들어가지 않니? 나무에 구멍들도 많은데 제비야 거기 가서 살면 되지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제비가 다시 뭐라고 해? 사람에게 말하듯이 느릅나무 구멍은 황새가 쪼고 회나무 구멍은 뭐가 와서 뒤져? 뱀이 와서 뒤진대요. 그래서 제비가 집이 없는 이유는 바로 뭐 때문인 거야? 뱀이나 황새가 와서 다 뒤져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면 뱀하고 황새는 이 제비한테는 긍정적인 존재야, 부정적인 존재야? 부정적인 존재죠. 그죠? 얘네들 때문에 제비가 집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시조가자는 어떻게 했어?
얘한테 뭐라 말도 해주고 하는 거는 동정을 해주는 거예요. 연민의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일단 숨어 있어. 그러한 정서가 이 시적 화자에게는. 자, 그런데 작가가 누구예요? 역시 정약용. 목민심서와 같은 훌륭한 책도 쓰시고 백성들을 위해서 늘 고민했죠. 따라서 여기서의 이 제비들은 바로 힘없는 백성들을 상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이 백성들을 제비를 못 살게 구는 존재인 뱀과 황새는 그럼 뭐겠어? 백성들을 못 살게 구는 거니까 탐과 놀이나 이런 사람들을 빗대어서 쓰는 말이겠죠. 자, 이렇게 고등학생들이 너희들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래서 이 시적 화자는 이 제비에 대해서는 연민하고 동정하지만 탐과 놀이나 뱀, 황새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있는 거죠.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 나작품은 박인노의 누앙사였고 다입니다. 다는 다 읽어봤죠? 문제 풀면서 예습하시면서 다 읽어봤죠? 관동지방에 내가 간 일이 있는데 거기 가서 봤더니 굉장히 좋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치? 그런데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단락에 보면 한 친구가 내가 친구인 포혼자에게 말하였더니 포혼자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라고 했습니다. 포혼자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역시 대화를 하고 있죠. 앞부분은 내가 친구한테 얘기하는 거고 뒷부분은 친구가 나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포혼자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나는 그곳이 좋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곳은 내가 예전에 몸소 가보았던 곳이라네. 내가 거기에 가보니 마을 앞에는 메마른 자갈밭이 보이고 채소의 싹도 듬성듬성하게만 돋아나 있고 집은 낮은 데다가 비좁아서 구부정하게 몸을 구부려야 했대네. 그랬습니다. 자, 메마른 자갈밭 삼각형, 듬성듬성 삼각형, 비좁아 삼각형을 쳐놓고 그러면 이 포혼자는 나의 생각과는 달리 그 관동지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부정적으로 보는 거야. 부정적으로. 정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는 거지. 어쩌고저쩌고 안 읽을게. 맨 마지막 봅니다. 나에게 채소밭과 논둑을 몽땅 다 나한테 주면서 하룻밤을 더 머물라고 부탁해도 밑줄 나는 머리를 저으며 도망갔을 걸세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동지방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시각이 다릅니다. 자, B의 이 말까지만 밑줄을 치고요. 이 말. 자, 이 말은 시골 생활의 괴로움을 깊이 생각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실로 먼 곳과 가까운 곳의 차이에 대해서도 알 수 있게 되었다. 알 수 있게 되었다. 형광펜치라고 깨달음. 수필 작품은 깨달음을 주거나 교훈을 줘야 되잖아. 그죠?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자, 1번 문제는 가나다 세 작품의 공통점은 불만족스러운 삶의 현실 2번이 정답이 됐고요. 거의 대부분의 시나 작품들은 부정적 상황을 다룬다라고 했어요. 자, 2번 문제는 2번이 정답. 공간의 이동, 특히 누앙사 같은 경우는 공간의 이동이 나타나 있잖아요. 자, 누앙사 마지막 부분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냥 혼자. 이렇게. 알았지? 가도 마찬가지. 정약용 선생님이 이렇게 그냥 혼자 생각하는 거지. 공간을 이동시키고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됐고 3번에는 A가 어디 썼어요? 그 소리 그치지 않네. 제비들이 하는 소리고 B는 이 말 친구가 포혼자가 한 말입니다. 그죠? 자, 제비는 화자에게 어떤 심리를 정서를 동정심을 불러일으키고 포혼자는 나를 깨닫게 해줍니다. 깨닫는다는 말을 인식의 전환 이런 말로 바꿔놨네요. 인식의 전환. 그래서 2번이 정답. 4번은 보기에서 뭐라고 나와 있죠? 핵심어는 안빈낙도입니다. 안빈낙도에 형광펜을 칠해놓고 자, 나머지는 다 맞는데 리을 볼까요? 리을. 훌륭한 군자들아 낚시 하나 빌렸으라. 누앙사 맨 마지막 부분. 이건 뭐라고 써? 그냥 낚시질 하면서 풍류를 즐기겠다는 거잖아. 자연과 함께. 그런데 4번에는
뭐 권력욕에 빠진 위정자들에 대한 비판 그랬으니까 잘못됐습니다. 해석을 완전히 잘못했죠. 4번이 정답. 5번 문제는 발문을 수정하겠습니다. 불러주는 대로 적으세요. 위에 4번하고 발문이 똑같죠? 그지? 아닌가? 그 지우라고. 5번 발문을 지우고 불러줄 테니까 적어보세요. 다를 이해한 학생이 5번 옆에다가 적어. 다를 이해한 학생이 보기의 서술자에게 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걸 고르시오. 다를 이해한 학생이 보기의 서술자에게 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적절한 것은 이렇게 하면 물음표 하면 되겠네요. 다는 이 학교의 어떤 사람에게라고 하는 고전수필이었고, 보기는 도심의 한복판에서 매연과 소음 속에 살아가는데 지쳤어. 지난 여름에 들렀다가 마음에 품었던 능수산이 생각나는군. 이곳을 떠나 능수산의 울창한 숲과 강물을 보며 여유롭게 살고 싶어 그랬습니다. 그러면 능수산에 꼭 가야 삶의 여유를 찾을 수 있다. 능수산을 좋게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어떠한 지역이든 어떠한 공간이든지 간에 좋게 볼 수도 있고 나쁘게 볼 수도 있고 이해돼? 그게 다에서 깨달음이었어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능수산이라고 해서 정말 여유로운 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선상탄 문제 보겠습니다. 배 위에 사는 탄식이 임진왜란 생생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106페이지에 가서 보면 선상탄이 있고요. 나 작품은 정약용의 파리를 조문하다. 처음 봤죠? 역시 정약용 선생님의 작품이 많이 출제됩니다. 자, 파리들이 엄청나게 들끓는 해가 있었는데 그때 그 파리들이 들끓기 바로 전에 많은 사람들이 질병이나 뭐 이런 걸로 많이 죽었다. 그래서 구더기가 많이 생기게 되고요. 파리들이 많아졌다라는 얘기고,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리을 부분만 볼까요? 리을 부분. 리을 바로 위에 보면 백성들은 온통 눌리고 짓밟혀 괴로움과 원망이 너무도 많지만 천지사방에 어디라 호소할 데가 없구나. 백성들 모두 다 죽어가고 슬퍼할 수도 없구나. 어진이는 움츠려 있고 소인배는 비방이나 일삼는다. 그러면 원래는 어진이와 소인배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지? 그런데 어진이가 움츠리고 소인배도 뭐 한다고 그랬어? 비방이나 일삼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어진 사람한테 기대를 하고는 있지만 이 어진 사람도 움츠리면서 뭐 말을 안 한다는 거지. 제대로 된 말을. 소인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결과적인 행동의 결과만 놓고 얘기하면 둘은 유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한꺼번에 어진이 소인배 할 것 없이 한꺼번에 시적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백성들을 온통 짓밟혀서 괴로움과 원망이 너무도 많지만 이런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러한 역시 시대적인 현실 상황을 한탄하는, 백성들이 많이 죽어나가고 힘들어지고 하는 것을 한탄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문제는 답이 4번이에요. 대비를 하는 건 맞는데 관리들의 부패를 개혁하려는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고요. 백성들이 호소할 곳이 없다라는 것을, 백성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무도 노력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 한탄을. 4번이 정답. 문제를 안 풀어온 사람은 좀 뭔 소리인지 모르고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어요. 문제를 풀어왔어야 됩니다. 자, 3번 문제를 보죠. 가의 배와 보기의 빈배. 가는 선상탄에서의 배고요. 보기는 월산대군의 시조입니다. 추강에 밤이 드니 물결이 차구나. 낚시 들이치니 고기가 물지 않는구나. 무심한 달빛만 싣고 빈배져 오너라. 무심한 달빛에 동그라미 치고. 자연을 즐기는 거고요. 역시 안빈낙도, 무념무상 이런 것들이 막 느껴지죠. 가의 배는 화자가 머물러 있다가 떠나온 공간이고, 그런가?
떠나온 공간이 잘못됐네요. 그죠? 선상타는 계속 배 위에서 지금 탄식을 하고 있으니까. 보기에 빈 배는 화자가 머무르고 있는 공간이다. 이건 맞네요. 앞부분이 잘못됐네요. 2번 가의 배는 화자에게 삼각형을 불러일으키고 그지? 배 위에서 보니까 이제 임진왜란 떠올리면서 이것저것 삼각형들이 떠올랐습니다. 보기에 빈 배는 화자의 무욕 정서, 동그라미, 무욕의 정서, 무념무상 이런 거 욕심이 없다라는 거니까 빈 배. 2번이 정답이 됐네요. 적절한 거. 가의 배와 달리 보기에 빈 배는 과거에 대한 그리움을 뭔 소리야? 자, 과거에 대한 그리움은 복이 없죠? X. 가에도 없습니다. 보기에 빈 배와 달리 가의 배는 이상적인 삶의 모습 삼각형 치고, X표 치고, 보기에 빈 배와 달리 가의 배는 계절적 배경과 어우러져 풍류적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그랬는데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네요. 그죠? 가에서 무슨 풍류야. 막 전쟁 떠올리고 임진왜란 떠올리고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X. 4번에는 정답이 4번이고요. 1번의 답은 2번입니다. 이건 뭐 해석하면 금방 할 수 있죠? 헌원 씨를 추모해? 헌원 씨를 원망해. 헌원 씨를 원망하고 있죠. 헌원 씨가 누구라고 그랬어? 배를 최초로 만들었다고 전해 내려온 전설상에 중국에서 중국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배가 없어야 일본 외놈들이 섬나라니까 우리나라로 못 쳐들어왔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배를 만든 사람을 원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 넘겨서 고공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공가, 고공답주인가, 봉선화가 이렇게 있죠. 고공과 117페이지 해석하지 않습니다. 다 안다는 전제하에 1번의 답은 5번이고요. 크나큰 세사는 살림살이를 나타내는데 뭐라고 그랬어 이건? 원간염이 신하의 집이 아니라 조선 정부의 조정의 살림. 우리나라 치면 국가 예산 이런 겁니다. 국가 예산. 국가 정부의 예산. 근데 신하의 집이라고 했으니까 잘못됐네요. 풀이 하면서 누차 강조했던 거고요. 자, 2번의 답은 1번입니다. 자, 고공답주인가. 조용한 걸로 보아. 다 까먹었어? 자, 고공가는 화자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주인. 그 다음에 청자가 누구라고 그랬어? 고공. 고공은 조선 후기의 계약직 머슴들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그랬어. 일 잘 안 해. 지가 계약서에 써져 있는 대로만 일하고 계약서에 안 써져 있는 거 일을 안 해. 그러니까 답답해가지고 주인이 이렇게 나무라는 겁니다. 야단치는 거예요. 창고에다 모아놓고 비 오는 날. 이게 주인은 누구를 상징한다고? 임금을 상징하고. 이건 누구 상징해요? 신하들을 상징하고. 조선 이제 임진왜란 직후부터 부정부패에 빠져 있는 신하들. 그런데 허전이 고공가를 쓰자마자 고공답주인가를 이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쓰게 되죠. 자, 요 작품에 대한 답장 형태예요. 그래서 답주인가라고 했고, 여기서는 화자가 누구예요? 어른종. 어른종이 누구한테 말하는 거야? 양쪽에 말하는 거예요. 아이종들한테 또는 주인에게. 기억나지? 아이종은 하급 관리, 신하, 그러니까 뭐 구급 공무원 이렇게 현장에 있는. 어른종은 그 고위관직,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런 사람들이고, 주인은 역시 임금이고요.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도 잘못했는데 주인, 임금도 똑바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리더십이 잘못됐고 막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그래서 모든 권한을 누구한테 달라? 우리들한테 달라. 그러면 우리가 얘네 단돌이 잘하고 임금님 잘 모시고 잘 살 거예요 라고 하는 게 고공답주인가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1번 보면 문제 상황에 대한 상전의 자기 반성과 의식개혁이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상전은 곧 임금을 나타내고요. 임금님이 반성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니까 고공답주인가의 보기의 화자가 더욱 강조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번이 정답. 넘겨서 3번은 고공답주인가의 일부로서 임진왜란의 직후의 국사를 비유적으로 표현했다. 보기를 설명한 거. 고공답주인가 다 설명해줬죠. 그지? 밑에서 5번째 줄에 보면 삿고기를 마르시고 내 말씀 좀 들어주세요 그랬거든? 주인이 막 새끼 꼬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시적 화자가 그만하고 내 말 좀 들어요 이렇게 하는 장면이 고공가에도 있어요. 고공가에도 처음에 새끼 꼬면서 한다 그랬지? 마지막에도 새끼 꼬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요. 그래서 4번 보면 윗글과 보기 모두 종을 비판하면서 상전이 직접 일을 하고 있다는 맞는 선택지가 되는 거예요. 이걸로 해서 많이 틀렸어. 정답은 2번인데 윗글과 보기 모두 화자를 상전으로 설정했다. 임금이 화자인 건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고공가에서만 임금이 화자고 고공답주인가에서는 어른종이 화자가 됩니다. 2번이 정답. 4번에는 3번이고요. 개인의 욕심만을 챙기게 된 원인을 제시하고 있다. X치고 디귿이 앞에서 뭐였어요? 엊그제 화강도에 가산이 탕진하니 집 하나 불타불었고 먹을 것이 전혀 없다 그랬거든. 뭐 때문에 그래? 화강도는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 외놈들, 그지? 임진왜란 때 쳐들어왔던. 그래서 개인의 욕심만을 챙기게 된 원인 X치고요. 임진왜란으로 살림살이가 파탄난. 임진왜란으로 외놈들이 쳐들어와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3번이 X로서 정답. 보기에도 임진왜란을 보기로 줬어요. 그런 거 잘 보고서 생각을 하면 되고 5번 문제는 훈민가가 보기로 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아 옳은 일을 하자. 옳은 일 동그라미 하자스라 그랬으니까 청유형이죠. 사람이 되고 나서 옳지 못하면 마소를 갓 곶가 씌워 밥 먹이나 다르랴 그랬습니다. 마소는 말과 소, 가축이란 얘기예요. 사람이 옳은 일을 하지 못하면 말과 소, 가축에다가 꽃갈 씌워가지고 밥 먹는 것과 뭐가 다르겠느냐.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을 언급하면서 마땅히 인간으로서는 해야 되는 올바른 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답이 1번이 됐죠. 노항사에서도 마지막 부분에 그 충효 뭐 이런 거 있었지?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 6번에는 3번이 정답이고요. 특정한 신하에다가 X표 쳐. 특정한 신하가 아니라 신하를 전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비판하는 내용이 고공가예요. 이런 건 답이 좀 찾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범주의 문제가 있어. 범주. 뭐라고? 범주. 답이 잘 안 나오면 이러한 범주의 문제를 좀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건지. 여기만 정확하게 답으로 찾아가야 되는데 대충 여기인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정답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서 128페이지 가겠습니다. 고공답주인가? 다지기에서 거의 다 나온다고 그랬어. 그래도 공부 쭉 해놓고 나면 이제 기출문제를 풀건 뭐 모의고사를 풀건 내신을 준비하건 학교에서 배울 때도 마찬가지. 좀 자신감이 생겨요. 그래 안 그래? 안 생겨? 생기지? 자신감이 좀 생겨. 꾸준히 열심히 잘 들은 친구들은 자신감이 생겨요. 그리고 이 다지기에 나와 있지 않은 작품이 만약에 출제된다. 그러면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애들이 다 힘들어. 그러니까 걱정 안 하고 그냥 할 수 있을 만큼 하면 돼. 알겠냐? 문제는 다른 애들이 맞추는데 내가 틀리는 거. 이런 게 떨어지는 거니까. 알겠지? 무슨 소리야? 자, 나작품에 고공답주인가가 있고요. 가에는 정철의 시조가 하나 들어가 있어서 두 작품을 같이 엮어서 세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정철의 시조는 낯설죠. 어와 동낭제랄
저리하야 어이할꼬. 어이할꼬 밑줄 치고 탄식, 한탄, 근심, 걱정이라고 적어봐. 탄식, 한탄, 근심, 걱정. 동량제를 저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탄식하고 있어요. 그럼 동량제를 걱정해 주는 거 아니야. 동량제는 밑에 설명이 나와 있네. 건축물의 마룻대와 들보로 쓸만한 제목이니까 저리하야의 삼각형을 쳐버리면 되겠네요. 헐뜯어 기운 집에 은혼도 하도 할샤. 하다는 뭐라고? 많다. 그지? 그러면 여기서의 은혼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인 어떤 그 토론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앞뒤 문맥상 보면 동량제 좋은 제목이 있는데 그걸 쓰지 못하도록 하는 건 바로 기운집에 은혼이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해되지? 원인이 뒤에 나와 있어. 그래서 목수 고자가 자를 들고 허둥대다 말년이라 그랬습니다. 허둥대다 삼각형 치고요. 비유를 적절하게 잘 했네. 자, 이봐. 목수가 있는데 목수는 원래 좋은 나무로 건축을 해야 돼? 안 좋은 나무로 건축해야 돼? 좋은 나무로 건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동량제라고 하는 좋은 목재를 사용해요. 사용해. 그런데 얘가 어이하리 그랬으니까 얘는 긍정인데 이것들을 제대로 써? 못 써? 못 쓰는 상황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수가 허둥지둥 헤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핵심어는 뭐냐면 동량제야, 동량제. 이거는 나라의 훌륭한 인물을 상징적으로 나타납니다. 훌륭한 인물을 제대로 발굴하거나 길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목수들이 헤맬 수밖에 없다. 즉 정치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은혼이라고 하는 것은 삼각형 치고 탁상공론이라고 적어봐. 탁상공론. 현실적이야, 비현실적이야? 비현실적인 얘기들만 하고 있다는 거지. 왜 뭐 국회의원 선거 막 이런 거 할 때 각 당에서 막 인재들을 영입하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국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일할 사람들을 끄집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뭐 유명세만 타거나 핫이슈가 되거나 이런 사람들 데리고 와서 막 국회의원 만들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지금 송강정철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고공답 주인가의 하이라이트가 맨 마지막 부분이라고 그랬습니다. 나 작품 맨 밑에 보세요. 집리를 고치거든 종두를 휘우시고 종두를 휘우거든 상벌을 밝히시고 상벌을 밝히거든 어른종을 믿으셔셔. 그랬습니다. 거기다 형광펜을 쫙 칠해. 어른종을 믿으셔셔. 누구를 믿으라고? 어른종. 이걸 믿으래, 자기들을. 자, 그런데 A는 B하고 B 하려고 하거든. C 하고 C 하려면 D 하라. 자, 이렇게 가는 거. 무슨 법이라고 해, 이런 거? 너희들은 왜 이렇게 자꾸 까먹니? 까먹어. 이렇게 가는 거야. 기억나? 연쇄법. 기억이 나야지. 그래서 연세대학교가 좋은 대학교도 할 때 막 선생님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그랬잖아. 어? 연쇄법. 문제로도 나오잖아요. 수능에. 1번 문제의 정답이 1번이에요. 가와 달리 나에서는 연쇄와 반복을 통해 리듬감이 나타난다. 연쇄법이 나타났다는 얘기죠. 2번에는 4번이 정답. 3번에는 1번. 자, 4번의 답 5번입니다. I종이 해야 되는 일들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5번에 1번이고요. 전민이 많다 하되 일국에 소리나되 밭을 일구는 농민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 나라에 소문이 났다. 그 정도로 우리 집안이 굉장히 좋은 집안이었다. 훌륭한 집안이었다. 잘 나가는 집안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나머지는 다 삼각형이고. 자, 6번 문제는 4번입니다. 다른 종의 잘못을 질책합니다. 이때 다른 종은 젊은 손, 드난종, 소먹이는 아이들, 도달화 이런 것들이었죠. 그런데 고직은 창고를 지키는 창고직이야. 근데 그 고직 있는 부분 봐봐. 디귿.
곡식고 비었거든 고직인들 어이하며 그랬습니다. 고직은 창고를 지키는 사람들인데 이 창고를 지키는 사람들이 곡식이 비어 있으니까 지킬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얘들아 니들이 지키는 사람인데 뭐 아무것도 없어. 근데 지키래. 그럼 열심히 지켜. 안 지켜도 돼? 안 지켜도 되는 거야. 어? 그러니까 이때 고직들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안 지키는 거예요. 못 지키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이거는 고직의 잘못이 아니에요. 답이 4번입니다. 6번에 답 4번. 7번에는 5번이죠. 시적 화잔을 주인에서 마누라로 바꾼 게 아니라 뭘로 바꿨어요? 어른종으로 바꾼 거죠. 어른종. 본문 설명하면서 아주 강조했기 때문에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봉선화가입니다. 1번은 처음과 끝이 서로 호응하는 구성법. 봉선화 네 이름을 누가 지어냈냐? 처음에 두 번째 줄에 있죠? 그런데 맨 마지막에 이렇게 해서 지어냈구나 라고 했어요. 따라서 이런 거는 무슨 상관법? 그렇지, 수묘상관이라는 얘기예요. 호응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적 대화는 아니고요. 꽃하고 뭐 대화 나누는 게 진짜 있는 거야? 대상에 인격을 부여했습니다. 꽃에게 말을 걸고 있죠? 다는 동그라미, 가도 동그라미. 봉선화라는 이름의 유래를 문답 형태로. 맞네요. 가, 다, 라. 4번이 정답, 4번. 가부장적 사회에서 겪는 여인의 교통은 시집살이요처럼 막 여성이 시집 가가지고 막 남편한테 구박당하고 이런 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2번에는 정답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계집종한테 따오라고 하지 꽃을. 같이 가진 않아요. 그래서 해석을 제대로 했느냐의 문제 1번이 정답. 3번은 A를 보기처럼 바꿨을 때 고려했을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시오 그랬습니다. 2번이네요. 그렇죠. 가사의 형식은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보기도 보면 가사의 형식이 뭐예요?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겠네. 마지막이니까 이쪽에다 쓸까? 우리가 배웠던 게 가사잖아. 고전가사 다지기에서 가사 작품이에요. 그럼 가사의 특징이 뭐 있어? 사음보의 율격. 그지? 맨 마지막에 종장의 첫 음보는 몇 음절? 3음절. 그래서 시조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게 맨 마지막에 모든 가사 작품은 다 3음절로 시작을 해요. 마지막 부분에, 결사 부분에. 알았죠? 자, 보기 4음보죠? 자, 잘 봐. 규방에서 끊어. 북과 포효를 끊어. 꺼내 끊어. 규방에서 북과 보를 꺼내 이렇게 가야 되겠네. 규방에서 쉬고 북과 벼루를 꺼내 쉬고 봉선화를 쉬고 그려보니 쉬고 사음보. 봉선화 쉬고 이름을 쉬고 누가 쉬고 지었는가 쉬고. 이해돼? 그런 식으로 읽어보면 사음보가 됩니다. 그래서 형식을 파괴하고가 잘못됐습니다. 형식을 그대로 지켰고요. 자, 4번은 감상법 문제인데 그만해야 되겠지 이제, 그지? 외제적 감상법, 내제적 감상법. 외제적 감상법은 작가와 관련된 거, 독자와 관련된 거, 또 무엇과 관련된 거, 시대적인 상황과 관련된 거. 오케이? 표현론, 생산론, 수용론, 효용론, 반영론. 기억나? 내재적 감상은 구조주의 감상법, 절대주의 감상법. 작품 안에 있는 요소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 1번, 의인화하는 표현. 표현법 이야기하는 것은 내재적이야, 외재적이야? 내재적. 1번은 내재적. 2번은 수용론이죠. 독자의 동그라미 치고 수용론 혹은 효용론. 3번은 반영론. 4번은 작가와 동그라미 치고 작가와 관련된 거니까 표현론, 생산론. 5번에는 묘사에 대한 이야기니까 내재적 감상법이죠. 그럼 보기는 뭐야? 철학적 비판에다가 형광펜 칠하고. 철학적 비판은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작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작가. 그지?
정신세계와 관련되어 해석하며 문학적 감동은 작품에 담긴 삶의 진실과 정신적 깊이가 훌륭한 것일 때 얻어지는 것이다. 누구의 정신적 깊이가? 작가의 세계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외재적 감상법 중에 표현론, 생산론은 3번이 정답. 2번이 정답인데 비장미가 없죠? 기억나? 자, 문학의 4대 미학 중에 비장미 어떨 때 쓰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 슬퍼. 슬퍼. 두 번째는 기특해. 장자가 장하다 입니다. 장하다. 그러니까 심청이가 왜 비장미가 맞느냐? 슬퍼요. 인당수에 빠져 죽으니까. 장하니? 장하다 그랬죠.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칩니다. 16살짜리 애가. 장하죠. 그래서 비장미가 맞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상관이 없죠. 규원가. 배웠으니까 규원가 생략. 6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의인화, 색채 이미지. 끝. 자, 원래 문제풀이는 안 해주는데 너희들은 해줬어.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래. 복습을 한 번 정도만 더 하세요. 해서 수능장에서 딱 나왔을 때 지문의 기억, 니은, 밑줄 이런 것만 어디 쳐져 있는지 봐야지. 거기서 해석하고 있으면 절대 안 돼. 많은 아이들이 가사를 조선시대 때 가사들 작품을 이렇게 자세하게 정리를 안 해놓은 친구들이 삼위인곡이나 송미인곡, 관동별곡 다시 나와도 또 처음부터 읽고 있어요. 막 해석하고 있어. 그러면 이미 뒤떨어진 수험생. 알겠냐? 준비된 수험생들은 여러분처럼 다 해서 기억이 이제 다 날 거예요. 알겠죠? 관동별곡만 선생님이 따로 찍었어요. 따로 수업을 했고 나머지는 다 여기 들어가 있고 관동별곡은 주로 1학년 교과서에 많이 들어가 있어서 따로 찍었습니다. 자, 어쨌든 고생들 했어요. 잠시 쉬었다가